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 볼게요. 네. 인수 관련 수확량. 간단하게 중요하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세 가지 기억나셔야 되겠죠? 표준 수확량. 말 그대로 계약 인수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 관련된 수확량이죠. 네, 인수 관련 수확량. 이 흐름은 과수뿐만이 아니라 논밭작물, 수확감소보장 특히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표준 수확량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학습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추가되지 않기를. 네. 우리에겐 어떤 의미만 있죠? 핵심인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중요 도구, 데이터. 네. 평년 수확량 산출해서 이 중에 50에서 100% 비율로 가입 수확량을 정하죠. 네. 가입 수확량이 나와야 가입 금액, 보험료 등등이 나올 것이고, 또 평년 수확량이 결정돼야 평수 미평, 피율, 네. 평년 수확량의 용어의 정의, 용도 다 보셨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세 개 과실손해보장에서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OD 복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주밀감, 그 다음에 무화과,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나누는 기준은 종합위험 또는 수확전 종합위험 그 보장 방식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온주밀감류하고 무화과는 똑같아요. 표준 수확량 활용해서 평년 구하고 그 중에 일부분으로 가입하고 같습니다. 다만 온주밀감류 같은 경우 물론 무화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험금 잠깐 보셨죠? 수확량 감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수 미평, 이 평년 수확량이 지금까지 봤던 다른 것처럼 가입금액, 보험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평수 미평, 피해율 보험금 쪽으로 가잖아요. 보험금. 근데 과실손해보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온주밀감류는 완전히 무관하다 보시면 되고, 네. 우리 보험금 1.5과목 스타일로 보험금 공식 보셨지만 온주밀감 주계약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쵸? 손해액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 피해율에 평수 미평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안 들어갔잖아요. 무화과는 사실 세모죠. 세모, 무화과. 수확 개시 전 피해율, 평수 미평, 수확감소 보장이더라.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건 여러분, 나 그냥 평년 수확량만 계산하면 뭐 됐지 뭐. 그렇게 공부하실 분은, 그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평년 수확량만 구하는 문제는 더 이상 5점짜리 이상은 너무 아쉬운 문제예요. 응용 문제들 많이 나올 겁니다. 연계된 문제라든지. 과실손해보장에서 인수 관련 수확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온주밀감, 무화과는 표준 평년 가입으로 가지만 평년 수확량이 이 과목 쪽에서 온주밀감은 아예 역할을 못하고 무화과에서는 수확 개시 전에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뭐 자세한 건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오디하고 복분자는요. 오디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 있죠?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어디서 나왔죠? 오디 복분자? 가입금액 나왔잖아요. 가입금액. 오디 복분자 가입금액을 우리는 두 문자로 어떻게 했었죠? 표준 수확량. 여기 나오네요. 가입금액 할 때. 곱하기 표준 가격. 표준 가격으로 가입 가격을 하는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을 구해서 50에서 100%로 가입 수확량을 한다 하고 농구먼 1호서 해보시면 가입 수확량이 딱 나와 있죠. 근데 OD 복분자는 가입 수확량 쪽에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표준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하고 OD 복분자의 설명은 없지만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하는구나.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에서 딱 끝나요. 평년 수확량 안 구합니다. 평년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가입 수확량? 평년을 안 구하니까 이것도 없죠. 여기서 딱 단절.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에서 단절. 네. 그러면 OD 복분자는 지금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무엇을 배우나 봤더니 표준 수확량 공식을 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품목과 똑같이 표준 수확량은 정의만 그냥 보시면 되고 정의도 공통으로 나와 있죠. 대신 이 뒤에 뭐가 있죠? 평표가 있잖아요. 평년 복분자는 결과모지수, OD는 결실수를 표준 결과모지수, 결실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평년 결과모지수 또는 결실수 그리고 분모에 들어있는 결과모지수, 결실수 이걸 여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양은 아니지만 네. 즉 우리가 지금 과실 내품목을 하지만 온주밀감류는 다른 품목들처럼 쭉 이어지고 물론 적종의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으로 들어가고 가입 수확량으로 이어지고 살짝 다르긴 하지만 흐름은 같았죠. 수확감소 부장도 쭉 이렇게 되고 온주밀감류 이렇게 되지만 사실 평년 수확량의 역할이 1과목 쪽 내용으로만 가는구나. 우하가는 1과목 쪽도 가고 2과목 쪽도 가지만 세모구나. 네. 근데 OD 복분자는 여기서 표준 수확량 단절, 표준 수확량의 쓰임은 어떻게 보면 가입 수확량이라고 볼 수 있구나. 네. 그럼 나머지 무엇을 하나? 평년 결과모지수. 결과모지수 제가 입에 좀 붙도록 10번 이상 연습하세요 했는데 하셨죠, 여러분? 네. 또는 OD는 평년 결실수. 이게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핵심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표준 수확량은 아니고 결실수, 결과모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쓰이니까. 결실수. 그리고 이 친구들의 용도를 지금 하나씩 본 거예요. 용도를.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릅하고 블루베리 추가되면 어떤 식으로 인수가 될지도 보셔야 되겠죠? 표준 수확량의 정의는 수확감소부장 과수 58페이지에 찾아보시고 제가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용어들은 품목마다 원래 다 다르다. 네, 그냥 공통적인 것을 알아두자. 내 과수원의 경작 요소다. 기관에서 산출해 놓은 것에 내 과수원의 경작 요소를 적용하면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OD 복분자는 그거로 가입하는구나. 오케이. 정의, 전제, 용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복습 그만하고 진도 나갑시다. 산출 방법. 직전 5년, 최근, 과거 5년의 데이터를 쓴다. 내 농지의 5년의 데이터. 근데 그렇지 못한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OD 복분자에서 뒤에 내 농지의 평년, 그다음에 표준 결과모지수 결실수로 보정하는 셈이다. 기억하시죠?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미가입한 연도의 데이터는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가입한 연도의 수치만 갖다 씁니다. 실제 수확량과 실제를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보자. 기억하시죠? 즉 가입했던 해들의 A값, 유사고 무사고 했던 것들. 네. 표준 수확량은 가입했던 해들의 B값. 이들의 평균값이 대문자 A고 이들의 평균값이 대문자 B잖아요. 그렇죠?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가입 횟수에 따라. 자, 5개년이죠? 5년 중에 가입한 해는 A값을 3년 가입했다. 3번 가입했다. 그러면 5분의 3 되겠죠. 자, 그럼 미가입한 해 1 마이너스 5분의 Y. 나중에 계산하실 땐 그냥 만약에
Y가 3이다. 가입 횟수 3이다. 그럼 바로 5분의 2 하시면 되겠죠. 네. 미가입한 해에는 B값을, 미가입한 해에는 평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 수확량도 없을 것이고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데이터를 쓴다. 이게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그 얘기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인수 관련 수확량, 여기도 평년 수확량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봤지만 OD 복분자하고는 관계없이 무화과와 원주밀감에만 해당된다. 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먼저 볼게요. 감귤. 네. 오타 났네 여기 이렇게. 무화과 원주밀감류의 평년 수확량 먼저 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일단 신규 가입한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과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건 논작물, 밭작물 가셔서도 기본적으로 수확감소보장, 농업수입안정보장, 수입안정보장도 결과적으로는 수확감소보장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동일합니다. 네. 원리가. 삐져나오는 품목들만 잡으시면 돼요. 벼품목이라든지 이번에 있는 뭐 온주밀감류라든지 밭작물의 차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 가입이면 5년의 데이터가 없죠. 가입했던 해들의 A값도 없고 B값을 굳이 산출하려면 이미 산출되어 있는 거에 내 과수원 농지의 경작 요소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나오지만 없다는 거죠. 일단 없으니까.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 가입하려는 해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심플하죠? 70% 표준의 70%를 하는 품목들 종합과수에서 신경 쓰시고 이번에는 가입 이력이 있어요. 가입 이력이 있어요. 가입 이력이 있으면 A도 있고 가입했던 애들의 B도 있고 그쵸? 과거 수확량도 있고 표준 수확량도 있고 이거죠. 그럼 이제 가입하려는 해의 평년 수확량을 이렇게 산출하래요. 산출식 똑같잖아요. 그쵸? 항목을 한번 볼까요? A, 과거 평균 수확량. 3번 가입했다. 그러면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죠.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 그의 A값. 3번 가입했으면 유사고든 무사고든 A값. 나누기 3번이면 Y가 3이죠. 대문자 A. 사실 얘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B. B값. 가입했던 해들 3번이면 B 합계해서 Y로 나누면 대문자 B값. C는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이죠. 그리고 한 해 지나면 얘도 과거가 되니까 B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Y는 가입 횟수. 결과적으로 우리는 표준 수확량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평균만 내면 되고 가입하려는 애 거 제시될 것이고 가입 횟수에 뭐 평년 수확량이 제시됐으면 가입한 거겠죠. 그럼 우린 A만 알면 되더라. A만. 그리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의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자, A값 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이 있겠죠. 평년 수확량 몇 킬로그램? 그렇죠. 결과값. 계산된 평년 수확량. 계평. 계산된 평년 수확량. 자, 무화과하고 온주밀감은요. 다 똑같지만 차이점 2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평일을 다른 품목처럼 가입하려는 해, 즉 C값 130% 한도로 잘라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연습했었죠. 딱 계산된 값이 C값 초과한다? 그럼 한번 보고 C값보다 미치면 굳이 130%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계평이가 1000kg인데 얘 결과값이 가입하려는 해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C값이 1100kg이에요. 그럼 이걸 굳이 초과하나? 비교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온주밀감류는 다른 품목과 같이
한도를 적용하더라. 자, 무화과 한도 없음. 한도 없는 거 또 뭐 있었죠? 우리 과수할 때, 종합 과수할 때 같이 했었는데 포도, 복숭아, 밤, 무화과, 포복, 반무, 암기 있잖아요. 24년도에 추가됐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C값을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 초과하든 말든 냅더라 이 얘기죠. 네. 적정도 한도 적용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NH가 운영하다 보니 이거는 한도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는데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거예요. 네. 현재 상황 그렇다. 현재 상황. 우리는 상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계산된 평년 수확량 계평이 한도 적용하고 안 하고 첫 번째 차이. 그럼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A값만 구하면 돼요. A값. 얘가 핵심. 여기서 두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일단 무사고시는 무화과나 온주밀감류나 같아요.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과수원에 어떤 조사값이 없잖아요. 조사값이 있는 품목 뭐 있었죠? 얘기해 주겠지 지금 이러신 표정 하지 마시고 조사값이 없는 품목, 있는 품목 사고가 없어도 그쵸?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있었잖아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 하니까 다만 만감류는 거기서 자꾸 인정 못 받고 만감류는 자두는 인정 못 받고 포도, 복숭아, 만감류는 착과수 조사값 곱하기 평균 과중 나왔잖아요. 함정 중에 하나였죠. 다시 돌아와서 온주밀감하고 무화과는 그런 의무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안 했다. 아무 조사값이 없어요. 하지만 표준 수확량과 평년이 있겠죠? 그 중에 큰 값에 110% 이건 같아요. 자, 그런데 유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사고. 온주밀감류는 우리가 했던 것과 같습니다. 원래 사고가 났어요. 그럼 수확량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무화과 언제 조사했죠?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직전. 그래서 제가 기타 과수 참다래랑 같다. 수확 개시 후에는 열매수가 최종 픽스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 피해, 결과지 피해로 한다. 수확량 조사를 했으니 조사 수확량이 나오죠. 네. 그럼 조사 수확량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세요, 여러분. 조사 수확량이 A값이에요. A값. 이해의 과거 수확량이에요. 이때는 조사 수확량이 무사고라 없으니까 둘 중에 있는 걸로 하는 거고 조사 수확량이 A값이에요. 그런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의 50보다 작아? 어디 있어요? 이 케이스 작아? 그럼 평년의 50으로. 개념을 잡으세요. 네. 왜 비교하는지. 이런 계산된 평년 수확량, 계평이 한도를 두는 것이나 아니면 조사 수확량을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50% 평년의 50% 비교하는 것이나 적종해서 적과후 착가량을 상하한 두는 것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너무 이상값들을 다 반영하면 네. 그런 의미의 보호장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맥스 여기 써있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무화과는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조사와 평년의 50 중에 큰 값. 자, 근데 온주밀감류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온주밀감류.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조사 수확량 자리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의 율만 집어넣으면 끝. 보세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 중에 큰 값.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의 평일 P와 평년의 50 중에 큰 값 똑같잖아요. 조사 자리에만 집어넣으면. 그쵸? 일단 그거 잡으시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1과목에서 간단하게 보험금 받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뭐 수학전, 수학기, 그다음에 특약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고 피해율을 구했지 우리가 수확량을 구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칠판에서 피해율도 평소의 피해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수학전 피해율, 수학기 피해율 뭐 둘 다 사고 있을 경우 우리 경우의 수 ABC 했었잖아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무화과는 수확량 조사를 한다니까요. 하니까 조사 수확량이 나오는데 온주밀감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평년 수확량 기대했던 것 100%에서 피해 빼면 조사 수확량이겠지. 그만큼 수확하겠지. 이해되시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끝나네요. 맥스 조사와 평년의 50%, 맥스 조사 대신에 평1P, 평년의 50%.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 그래서 오는구나. 근데 위에 이 맥스 말고 미디언은 뭐냐면 우리 농구먼 이론서가로 굉장히 헷갈리게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제가 아예 하나를 빼놓고 썼는데 농구먼 이론서 보시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피해율이 평년의 50, 즉 평1P가 평년의 5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놓고 이 앞에 평년 수확량이 또 있어요. 아니, 평년 수확량은 당연히 피해율 차감한 거는 50%보다 크죠. 그쵸? 부등호 해놓고 평년 수확량, 부등호, 평1P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우에는 가운데 값이죠. 가운데 값. 농구먼 이론서 한번 보세요. 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년의 50이 평년 1-PL보다 큰 경우 거긴 또 평년 수확량이 안 써 있어요. 근데 당연히 평년 수확량이 더 크겠죠. 평년의 50보다는. 그럼 그때도 또 가운데 값이잖아요. 가운데 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언, 가운데, 중앙값으로 하든 맥스로 하든 나 편한 대로 할란다 하시면 돼요. 네. 뭐만 그 해의 A 값으로 결정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그동안에 이 계산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A값. 없었던 게 아닌데 이게 왜 출제하기가 조금 그랬냐면 도대체 이 피해율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저도 이거 정체를 밝혀라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냥 주계약 피해율이랍니다. NH에 항상 지금은 답도 안 하지만 NH에 항상 예전에는 물어보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문의한 결과 주계약 피해율이랍니다 했는데 이론서에 없잖아요. 출제하기가 좀 그랬죠. 아니면 피해율을 그냥 제시하고 하든가. 그런데 24년도에 이 정체를 밝혔어요. 이렇게.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 보통약관 피해율 더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학시 잔존 비율이랍니다. 당연히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모든 피해는 100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제 눈에 과실 하나든 과수원 전체든 네. 정체를 밝혔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동상에는 특약인 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특약을 가입 안 한 농지는 결국 주계약 피해율이라는 얘기겠죠? 자,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 안 하면 결국 피해율이 0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주계약, 특약 기간이 다 발생 안 하면. 특약을 가입한 농지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서도 생각하시고 자, 보통약관 피해율은 알겠는데 동상의 피해율에 왜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할까요? 퀴즈. 이거 보험금 공식을 이해하신 분들이면은 유추하실 수 있어요. 동상의 피해율은 우리 이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해요. 피해 과실수 여러분 모든 피해율은 과실이든 가지든 피해 과실수, 기준 과실수. 기준은 정상 더하기 피해. 동상해 같은 경우는 여기를 80%형 피해 과실수, 100%형 피해 과실수. 수학계는 뭐 등급 내 등급에 막 나눴지만 뭐 이건 나중에 보시고. 네. 이거예요, 이거. 미보상은 어떻게 했죠? 수학계에는 미보상 차감했지만 동상에는 미보상 차감 안 했죠. 동상의 피해율은 왜 그런다 말씀드렸죠? 기사고 피해율과 제가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손해액에서 한 번만 차감하자. 손해액에서. 미보상을 같은 동상의 손해액에서 두 번 차감하면 안 되니까. 그쵸? 결국 이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왜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하냐 이거죠. 여기는 안 하는데. 그쵸? 여러분 이건 표본조사 값이잖아요. 그쵸? 아니 모든 우리가 피해율, 착가 피해 구성률이든 뭐든 할 때 다 표본 과실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 표본 과실의 조사값일 뿐이에요. 이게
과수원 전체의 피해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 어디 있어요? 조사 수확량이 얘하고 같은 개념이다. 지금 EPA로 하는 거잖아요.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요. 과수원이 실제 얼마 수확하나. 예를 들어 이 과수원이 동상의 피해 표본 과실 몇 개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50%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50%를 다 피해 본 거냐고요. 동상해로. 걷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과실에서 피해를 받겠죠. 걷어놓은 과실은 피해가 없잖아요. 그대로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 수확량 대응 개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50%로 표본 과실했더니 동상의 피해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계산했더니 60%래요. 그럼 남은 60% 중에 50%를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30%를 실제로 손해본 거잖아요. 그것만 빼야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네. 자, 예시. 평년이 1000이에요. 지금 원주밀감류. 네, 보통 약관 비율, 주계약 비율이 20%. 동상의 비율 50%, 수확기 잔존 비율 50%. 잔존 비율은 체크해 놓으셨죠? 형광펜? 11회 25년도에 변경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율은 당연히 이건 특약 가입했으니까 이걸 계산했겠죠. 네. 피해율은 보통 약관 비율 20, 그다음에 동상의 피해율 표본 조사 값은 50이 나왔지만 이미 걷어놓은 거 빼고 나머지 중에 그러면 실제로 피해율은 45. 그럼 여러분 굳이 이거를 계산을 안 해보셔도 평년에 50하고만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55나 거두네요. 얘가 더 크겠죠. 550. 얘가 2해의 A 값이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온주밀감하고 무화과만 정리해 볼게요. 무화과, 온주밀감요.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차이점, 계평이 계산된 평년 수확량의 한도, 적용, 미적용. 그 다음에 두 번째 A값, 무사고인은 동일하고요. 유사고인 경우. 결과적으로 조사와 평년의 50 중에 큰 값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대로 적용하는 건 무화과고요. 온주밀감류 같은 경우는 조사 대신에 평1 P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피해율이 보통 약관 더하기 특약 가입했다고 한다면 동상에 끝나면 안 되고 잔존 비율을 걷어놓은 것 중에서 나머지를 수확하는 거니까요. 네. 요거만 달라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올라가서 OD 복분자 볼게요. 자, OD는 인수 관련 수확량이지만 우린 량이 아니더라, 이 친구들은. 결실수, 결과모지수 어디 쓰인다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쓰이는 거. 가입금액 인수할 때 필요하잖아요. 인수 관련 수확량. 나머지는 없지만. 그러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식이죠. 밑에 있는 것과 같은 식이에요. 우리 기초인문과정 보시면 제가 식 해처모여 한 거 있습니다. 따로 안 할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거를 재배치하면 이 식이 돼요. 다만 뭐가 없죠? B분의 C가 없죠. 보정이 없을 뿐이에요. 왜 없는지는 보자고요. 자, 세부 항목. OD, 과거 평균, 결실수, 과거 결실수의 평균, 수확량을 결실수로만 바꾸면 돼요. 농공원 이론서가 용어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평균이 먼저 나오고 어떤 건 평균이 뒤로 나오고 전 되도록이면 그대로 다 반영을 했는데 우리 기준서니까요. 자, 과거 평균, 결과모지수,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 복분자는 가입했던 애라면 결실수가 있겠죠? 결실수 조사하잖아요. 유사고든 무사고든
뭐 유사고는 결실수 조사를 해서 나올 것이고 우리 이따 보겠지만 무사고인 경우에는 또 그 해의 결실수 복분자 결과 모지수도 마찬가지고요. 2번 가입했으면 나누기 2 하면 A 값이란 얘기죠. 자,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네. 어렵지 않아요? 자, B 볼까요? 일단 OD 여기 제가 이 별표 표시를 해놨나요? 별표 요 평균자, 요 평균 표준 결실수에 뭐 이런 표시 해놨나요? 네. 요거 25년도 농가원 이론서에서 체크. 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평균 표준 결실수가 아니라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맞아요. 예를 들어 수원뽕이라는 품종은 125개. 우리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 그다음에 익수뽕이란 품종은 128개. 이렇게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평균 내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값이에요. 평균값이 아닌. 고정값, 고정값. 근데 여기 평균 표준 결실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로 나와 있어요. 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값은 같겠죠. 결과값은. 만약에 수원뽕을 재배해요. 2번 재배해요. 125 나누기 Y 뭐 2번이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겠지만 이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요.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맞습니다. 고정값이다. 평균 안 냈다. 다른 품목들은 어땠죠? 지금 밑에 보시면 종합과수도 그렇고 나중에 논밭작물도 그렇고 가입했던 해들 BBBBB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평균인데 OD 복분자만 평균이 아니다. B값이. 복분자도 볼까요? 복분자는 앞에 얘는 이제 품종별 표준 결실수라는 복분자는 수령별 표준 결과 모지수. 수령별이라는 단어를 써놓으셔도 좋아요. 수령에 따라서 복분자 수령이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보셨지만 2년부터 4년까지는 다 포함이죠. 5개. 결과 모지수. 지금 표준적인 결과 모지수. 수령이 만약에 3년이에요. 그럼 5개가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5개가. 근데 수령이 만약에 뭐 5에서 11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7년이다. 그럼 4개가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5년부터 수확량이 확 꺾어져요. 결과물지수, 표준적인 결과물지수가 줄어드니 수확량도 줄어들겠죠. 일단 5년부터 꺾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농금원 이론서에 OD는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다 삭제돼 있어요. 이건 제시가 되겠죠. OD의 B값은? OD B값은 제시가 돼요. 근데 복분자는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복분자 B가 없네. 이거 문제 잘못됐네 하시지 마시고 어딘가에 수령이 써 있을 거예요. 복분자 수령이 만약에 3년, 4년, 5개 B가 5구나. 이것도 고정값. 평균 아닙니다. 평균 아니에요. A는 평균이지만 OD와 복분자의 B는 다른 것처럼 평균이 아니에요. 다른 품목은 평균이고. 네. 일단 그거. 자, 근데 여기에서 복분자의 B값도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할 거 되게 많죠. 네. 왜냐면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1년 이하, 1년 포함이죠. 11년 이상. 이 포기로 만자가 좀 걸리지만 사실상 11년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인수 제한이 들어가요. 근데 예전엔 여기가 그래서 11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24년도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과거에 빠져있던 게 들어오면서 10년이 11년으로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25년도에도 11년 나와 있으면 그냥 11년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네. 포기당 4개, 포기당 5개가 B값은 고정값이더라. 평균값이 아니다. OD도 고정값이더라. 평균값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B는 우리가 다 체크해 봐야 되는구나. 형광펜 해놓으시고 보세요. Y야 뭐 가입횟수, B 고정값. A만 구하면 되네요. A만 구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OD와 복분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산된 결과값이 있겠죠.
여기는 몇 개로 나올 거예요. 그쵸? 몇 개. 결실수, 결과무지수니까. 자, 이 계산된 평년 결실수든 결과무지수든 이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온주밀감류 무화과는 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잖아요. 여기는 한도가 있는데 복분자는 하한도 있어요. 하한. 가입연도에 만약에 수령이 6년이래요. 그럼 표준 B값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쵸? 수령이 6년이면 4개. 4개의 50%. 그럼 2개네요. 130%. 그러면 5.2죠. 5.2개. 계산된 평년 수확률 요 안에, 평년 결과모지수가 요 안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한. OD는 하한 없어요. 네. 하한 없어요. 자, 그럼 5개면은 이건 그냥 살짝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복분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포기당 5개. 5개에 130%가 최대래요. 그러면 6.5개네요. 수령이 2, 3, 4일 때. 5, 6, 7, 8, 9, 10. 11년에 일단 물음표. 1대 포기당 4개래요. 4개에 130%. 그러면 4, 3, 12, 5.2 맞죠? 네. 갑자기 암산이 자신 없어지네요, 이게. 네. 이게 상한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한도 있고, 하한은 뭐 그러면 2.5개, 2개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은요, 이거를 초과한 채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과거에 있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기출문제로 이게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초과하는 개수로 제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문제 조건이 우선이에요. 문제 조건이. 제 교재에도 제가 이걸 초과하는 형태로 냈어요. 초과하는 형태로 냈는데 문제 조건 우선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에다가 6.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 풀랍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실제 기출도 오류가 아닌 상태로 그냥 다 채점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A값 볼게요. B값의 특징을 받고 A값. 어디 먼저 볼까요? 무사고시 똑같잖아요. 결실수를 수확량으로만 바꾸면 네. 제시된 표준 결실수 만약에 31개다. 그럼 그 해의 평년 결실수. 과거 가입했던 애 지금 A값 구하는 거죠. 그 해의 평년 결실수. 예를 들어 120개다. 그중에 큰 것에 110%. 사고가 났어요. 그럼 조사 결실수가 제시가 됐겠죠? 그리고 평년 결실수의 50% 중 큰가? 차이 없죠? 네. 우리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복분자 볼게요. 복분자. 무사고일 때 표준과 평년의 큰 값, 뭐 결과무지수니까 이거는 뭐 네. 표준 결과무지수 제시 안 돼 있는데요. 찾으시면 안 되고 수령으로 이거 찾으셔야 돼요. 5년이니 5개니 4개니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자, 유사고 실을 때 볼까요? 유사고. 조사 결과무지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무지수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실제. 어쨌든 평년의 50과 비교해서 큰 값은 같아요. 같아요. 그럼 도대체 실제 결과무지수는 뭘까요? 논구문 이론서 어디에도, 약관에도 실제 결과무지수의 정체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유추는 되죠. 하지만 우리가 유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시되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고사 결과무지수 조사 방법 간단하게 우리 보셨지만 몇 개 감소했니? 몇 개 살아있니?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결과무지수 그냥 제시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디하고 복분자의 인수관련 수확량에서는 왜 평년 결과무지수, 표준 결과무지수를 보자고 했는지, 즉 표준 결과무지수, 표준 결실수 B값이죠. B값은 고정값이더라. 고정값이더라. 근데 지금 24년도에 다 좀 문제가 있으니까 25년도 거 확인하자. 형광펜. 그럼 결과적으로 A값만 알면 되고 A값은 실제 결과무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년의 50%와 비교해서 하는 건 다 똑같더라. OD도 마찬가지고. 한도만 복분자 아래 한도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왜 B분의 C가 없는지. 왜 없을까요? 답 나오죠. 여러분,
어디 볼까요? 어디? 평균자 빼버리고 그냥 표준 결실수. 제가 만약에 수험봉을 해요. 125. 표준 결실수 125개예요. C. 가입연도의 표준 수학량 대신 가입연도의 표준 결실수. 그것도 125예요. 곱하기 1. 1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복분자 뭐 4년생을 해요. 4년생. 그러면 표준 결과물지수 5개. 가입연도의 표준 결과물지수 5개.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즉 B값이 고정값인 친구들이 이게 없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기본 원리는 평년 착과량이든 평년 수학량이든 다 같아요. 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배우신 내용을 이제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데서는 기초 예시 문제에서 네.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론서에 실제 시험 형태의 문제를 좀 실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론서에는 실제 시험 형태의 문제를 실을 수가 없지요. 그건 문제집이죠. 네. 이론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온주밀감류 A값을 배웠다. A값 이렇게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한 걸 정리하는 문제를 싣는 거죠. 그렇죠?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은 여러분들 제 교재든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 있잖아요. 문제집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문제풀이 시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 꼭 보시죠. 네, 교재를 뭐 사시든 안 사시든 강의는 꼭 보세요. 그래야지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